사용시험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중적분에 대하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중적분을 약간 더 깊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피 문제를 구하는 문제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응용으로 쓰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삼중적분으로 들어가야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중적분 같은 경우에 X, Y, Z라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러한 서피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피스는 Z는 F의 X, Y라는 함수로 주어지고 있어요. Z 함수에 대한 정의구역은 Z가 X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X, Y 평면상에서 정의구역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정의구역 특정 구간 그 영역 R을 X, Y로 그렇게 정의를 할 것인데,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고, Y는 C보다는 크거나 같고 D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이 영역을 정의구역으로 삼았을 때 이 공면 아래의 부피 있죠. 즉, 위 공면을 윗면으로 하고 아랫면을 이 정의구역으로 했을 적에 이 공면 아랫면의 부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부피 타워는 인테그랄 해서 정의구역 R, 정의구역 R에서 F의 X, Y를 X로 한번 적분해주고 Y로 한번 적분해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 공면 아래의 부피가. 이 수식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X, Y, dx, dy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의구역을 X축으로 잘게 쪼개고 Y축으로 또 잘게 쪼개서 이 쪼개진 면 하나의 가로 길이는 델타 Y가 되어지고 세로 길이는 델타 X가 되어지죠. 고로 이 쪼개진 것을 작은 것의 밑면적은 델타 X, 델타 Y야. 거기에다가 이것의 높이 F의 X, Y를 곱해놓으면은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어지죠. 이 작은 기둥의 부피를 전체 정의구역에 대해서 다 합쳐줘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게 적분 의미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위의 그림은 밑에 정의구역은 여전히 파란색으로 제가 나타내 놓았어요.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판을 그려 놓았잖아요. 이 판은 맨 이쪽 기둥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부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의 X, Y 해놓고 dx,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dx이고 이것이 dy가 되어지죠. 이 그림상에서 가로가 dy, 세로가 d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럴 적에 이 조그만한 기둥 하나의 부피가 F의 X, Y, dx, dy 일지인데 이 기둥 이것을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으로 휩쓸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저쪽 A 있는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휩쓸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둥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휩쓸어 오게 되어지면은 이 판때기의 부피가 되어지겠죠. 이 판때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어지냐? A부터 B까지 F의 X, Y, dx, dy 이렇게 표현을 해줘.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는 법은 이미 배웠잖아요. 이것을 X로 적분을 할 적에 Y는 상수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판때기를 C 있는 곳에서부터 D 있는 곳까지 쭉 가져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드디어 이 공면 아래 전체의 부피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이 공면 아래의 전체 부피를 나타내 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A부터 B까지인데 드디어 C부터 D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은 전체 부피가 되어져요. 아까 이 판때기 자체는 뭐예요? CD를 적기 전에 A부터 B까지 F의 X, Y, dx, dy요. 그런데 이 판때기를 C 있는 곳에서부터 D 있는 곳까지 쭉 휩쓸어 왔을 때 이 판때기가 휩쓰는 부피가 어떻게 되어진다? C부터 D, 또 X는 A부터 B까지 F의 X, Y, dx, dy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는 먼저
판때기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C부터 D까지 이렇게 휩쓸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러한 경우죠. 먼저 판때기를 가로로 한번 세워봤어. 이럴 적에 이 판때기의 한쪽 기둥이 있죠. 이것의 기둥 부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의 x, y, dx,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의 부피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조그마한 기둥을 C부터 D까지 쭉 휩쓸어 오면은 휩쓸어진 그 부피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한다? C부터 D까지 F의 x, y, dy, dx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은 Y축으로 이렇게 휩쓸어 오기 때문에 dy로 먼저 적분을 해주죠. dy로 적분을 해줄 적에 x는 뭐야? 상수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판때기를 x는 a인 곳에서 b인 곳까지 쭉 휩쓸어 왔을 때 이 판때기가 휩쓰는 부피는 바로 이 부피하고 똑같아지죠. 그럴 적에 그 부피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준다? A부터 B까지 그리고 C부터 D까지 F의 x, y, dy, dx 그렇게 나타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왜 푸비니 정리가 성립한 줄 알겠죠? 푸비니 정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이것을 휩쓸어 갈 거나 그 차이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휩쓰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휩쓰나 그 휩쓸어진 부피는 어때?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실내 문제 Q 다음 직사각형 평판 위에 이러한 직사각형 평판이 있네. 전하 밀도 시그마가 시그마 x, y는 x 플러스 y로 분포되어져 있다. 전체 전하량은 얼마인가? 즉 이 판때기에 전하 밀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적에 이 판때기에 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얼마인가 그 말이야.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전하 밀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전하가 표면상에 존재했을 적에 그 표면상에 있는 전하 전체량을 그 표면의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표면 자체를 조그만하게 잡아가지고 평균 전하 밀도를 계산을 하면은 조그만한 지점의 전하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 안 쓰고 고로 여기에서 면적을 극소로 잡아놨을 적에는 dA분의 dQ 그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dQ라는 것은 시그마 dA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a라는 면에 시그마라는 전하 밀도로 전하가 퍼져 있다고 했을 적에 그 da라는 곳에 있는 전하는 dQ가 되어져. 그런데 이 조그만한 지점의 전하를 전체 넓은 면적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주고 싶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적분을 하지.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좌변은 이 dq를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전하 q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인티그랄 시그마 dA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판 위에 전하가 널려져 있을 적에 그 판 위에 널려져 있는 전체 전하량이 인티그랄 시그마 dA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은 좌변은 전체 전하량 Q가 나오겠지요. 모든 면적에 대하여 조그마한 면에 있는 전하들을 다 합쳐주면 전체 전하가 나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면적을 이러한 판때기에 대해서는 dx, dy 그렇게 잡아줄 거야. 거기에다가 전하 밀도 시그마 x, y를 곱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두세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dx, dy로 되어진 면적 안에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 전하량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합쳐준 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전체 면적에 대한 전체 전하 Q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적분으로 할 적에 X축을 이걸로 잡고 Y축을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은 0부터서 4까지 변하죠. 고로 X는 0부터서 4까지 변하고 Y는 0부터서 3까지 변하죠. Y는 0부터서 3까지 변한다.
그래가지고 전하의 밀도가 x 플러스 y 적어주고 dx, dy 적어줬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은 먼저 x는 0부터 4까지 이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y로 적분하죠. y로 적분을 하면은 x는 상수로 두기 때문에 이것은 xy, 이것은 2분의 1 y 제곱해서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이걸 계산을 쫙 해. 이것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은 y 대신에 3을 집어넣잖아요. 고로 3x 남고 플러스 y 대신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9 되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x로 적분해 주죠. 0부터 4까지. 이것은 고등학생 문제예요. 드디어 삼중적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삼중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왜 조금 복잡하느냐? 이중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구역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XY 평면상에. 정의구역 XY 평면상에서 그때 함수값을 Z축에 나타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삼중적분은 정의구역이 공간이요, 공간. 이중적분은 정의구역이 평면이잖아요. XY 평면. 근데 삼중적분은 정의구역이 뭐?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 거의 대부분이 다 삼중적분에 포함되는 함수들이야. 예를 든다면 이거 보세요. 정의구역이 3D 즉 3차원인 함수 f의 x, y, z 실례를 한번 봅시다. 이 실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아하 저래서 삼중적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큰 플러스가 되어져요. 자, 첫 번째 x, y, z라는 것은 임의의 공간상의 점이잖아요. 임의의 공간상의 점 x, y, z에서 그곳에서 온도는 얼마인가? 이럴 적에는 뭐요? 정의구역이 임의의 공간 x, y, z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응되는 온도가 바로 치역이죠. 치역이. 그리고 또 공간상의 x, y, z에서 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것도 정의구역이 3차원인 문제죠. 즉, 이 지점에서 중력은 얼마인가? 이 지점에서 중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도 무엇이요? 다 3차원 상에서의 중력 값이죠. 또 x, y, z에서 밀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서 밀도라는 것은 전하의 밀도나 질량의 밀도나 기타 뭐 또 다른 밀도가 되어지겠죠. 그 밀도를 우리가 알면은 그 밀도에 해당되는 원래의 양을 구해낼 수가 있지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전하 밀도를 이렇게 되어진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전체의 전하량을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공간상의 XY, Z에서 전하의 밀도를 알았다고 했을 적에 그 공간 전체에 들어있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먼저 삼중적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는가 그것부터 합시다. 앞 시간 중적분 1, 2에서 이중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것부터 하고 이중적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중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그것을 알아봅시다. 삼중적분은 자 먼저 삼중적분을 하기 전에 함수 f의 xyz 있죠. 함수 f의 xyz가 그것의 정의구역이 이렇게 공간상으로 돼 있다고 해봅시다. 즉 지금 현재는 함수 f의 xyz가 그 정의구역이 이러한 공간상으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로 보기 좋은 직육면체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무엇이? 함수 f의 xyz의 정의구역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공간상에 있어서 정의구역을 잘하게 쪼개고 싶어. 어떻게 쪼개느냐? x축을 따라서는 nx개만큼 쪼개서 이렇게. 그리고 y축을 따라서는 ny개만큼 쪼개서. 그리고 z축을 따라서는 nz개만큼 쪼개서. 원래는 이만큼 컸던 정의구역이 잘잘하게 쪼개 놓으니까 잘잘하게 쪼개진 상태의 정의구역으로 되어졌죠. 이 잘잘하게 쪼개진 정의구역을 다 합쳐놓으면 원래의 큰 직육면체의 정의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것을 쪼갤 적에 정의구역이 X는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Y는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Z는 어떻게 정의되어졌느냐, 그걸 보면은 X는 A1부터 A2까지 정의가 되어지고 Y는 B1부터 B2까지 정의가 되어지고 Z는 C1부터 C2까지 정의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X는 이쪽에 있는 A1부터 이쪽에 A2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고, Y는 저쪽에 있는 B1부터 이쪽에 있는 B2까지 Y가 정의가 되어졌단 말이야. Z는 저 밑에 있는 C1부터 이쪽 C2까지 정의가 되어졌죠.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거요.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거요.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거요. 그래가지고 델타 X를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X 구간의 길이 있죠. 이 길이가 A2 빼기 A1이잖아요. 그것을 NX 등분해 놓았어요. 그럴 적에 NX분의 A2-A1을 델타 X로 했거든요. 그러면 델타 Y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정의구역에 해당되는 바로 이 길이 있죠. B2-B1을 NY계로 등분을 쪼개놨어요. 그 중에 한 등분의 길이를 델타 Y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다 그 말이야. 델타 Z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NZ 등분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무엇을 구해 보려고 하느냐. 이 각각의 쪼개진 곳에서 함수값 있죠. 즉 이쪽에서 함수값, 이쪽에서 함수값, 이쪽에서 함수값. 즉 각각의 육면체 안에서 함수값은 무수히 많잖아요. 왜 무수히 많아? 육면체가 있으면은 육면체 속에 점의 개수가 무한계 개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 nx, ny, nz를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즉 말해서 여기서 쪼개는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nx, ny, nz를. 그러면은 이 쪼개진 조그만한 육면체가 무엇로 접근해 갑니까? 하나의 점 육면체로 접근해가죠. 그러면은 하나의 점 육면체에서 함수값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 육면체가 점만큼 작아져 버렸으니까. 고로 걱정 없이 어떠한 임의의 작은 육면체 안에서의 함수값은 f의 xi, yj, zk 그렇게 둘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사용을 해가지고 i번째 x좌표, j번째 y좌표, k번째 z좌표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2차원 할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것과 똑같지요. 자, i번째 x좌표는 a1 플러스 i의 델타 x 그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j번째 y좌표는 b1 플러스 j의 델타 y 그렇게 적을 수 있고, 또 k번째 z좌표 즉 z의 k는 c의 1 플러스 k의 델타 z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적는 xi, yj, zk 값을 가지고 함수 f에다가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육면체에서의 함수값이 되어지겠죠. 그 함수값에다가 뭘 곱해줬습니까? 그 작은 육면체의 부피를 곱해줬죠.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뭐야? 이 작은 육면체 하나의 부피가 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 함수값 곱하기 작은 부피 해 놓은 것을 이 전체의 육면체에 대해서 다 합쳐줬어. 이렇게 다 합쳐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일단 표시는 이렇게 해주기로 정의를 해요. 인티그랄 해놓고 f에 x, y, z 해놓고 그 다음에 dz, dy, dx 이렇게 정의를 해주거든요. 다만
이 적분 구간 있죠. 이 적분 구간은 정의구역 R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정의구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적분 구간은 X는 A1부터 A2까지, Y는 B1부터 B2까지, Z는 C1부터 C2까지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때 DZ, DY, DX 이렇게 적어줘도 부피가 되어지고 또 거꾸로 DY, DZ, DX 그렇게 해도 부피가 되어져.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Z로 적분해 준다 그런다면은 Y와 X는 상수로 두고 적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Y로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X와 Z는 상수로 두고, 아시겠죠? 왜 그런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중적분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있죠? 이것은 제가 실례로 I는 1부터 2까지만 잡았어. I는 1부터 2까지, 그리고 J는 1부터 2, K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작게만 잡았어. 작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것을 F의 IJK 그렇게 나타냈어. 뒤에 있는 요것들은 상수니까 빼내버리고. 왜 상수요? 델타 Z, 델타 Y, 델타 X는 뭐요? 이 시그마를 할 적에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저리 제껴버리고 단순히 이 시그마에 대한 것만 계산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우리가 해주냐면은, 보세요. 가장 먼저 K부터 F의 IJK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럴 적에 I와 J는 고정을 시켜놓고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지느냐? 자, I와 J는 1부터 2까지야. 이거 원래는 시그마 두 개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귀찮으니까 I, J는 1부터 2 이렇게 적어줍니다.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뒤에 것만 계산을 해보면은 I, J는 변치 않으니까 그대로 IJ 놔두고 K만 1부터 2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의 IJ는 그대로 두고 K는 1 플러스 또 F의 IJ는 그대로 주고 K만 2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I와 J는 고정이에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쫙 한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를 얘한테 적용하고 또 플러스 얘한테 적용하고 그러면 되어지죠. 고로 이 시그마를 앞에 것에다가 적용하고 플러스 이 시그마를 뒤에 것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는 I는 놔두고 J만으로 얘에게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면 I는 1부터 2까지 그대로 놔두고 J만 1부터 2까지 얘에게 적용을 시켜주면은 F의 I 해놓고 J는 1, 그리고 뒤에 것은 1, 플러스 이번에는 I는 그대로 놔두고 J는 2가 되어지죠. 그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거 할 적에 I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I는 고정을 시켜놓고 J만 얘에게 적용을 시켜줘 봅시다. J가 1일 적에는 F의 I1, 2 플러스 J가 2일 때는 F의 I의 2, 2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당연히 I는 고정이야. 이렇게 K로 전개할 적에는 I, J를 고정시키고 J로 전개를 할 적에는 I를 고정시켜가지고 쫙 해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지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I로 적용을 시켜줘야죠. I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I 대신에 1 넣으면 1, 1, 2 넣으면 2, 1, 1.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적용을 시키면은 1, 2, 1. 그 다음에 2, 2,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I를 적용시키면은 1, 1, 2 플러스 2, 1, 2 그렇게 되어지고 얘도 I 적용시키면은 1, 2, 2 플러스 2, 2,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밑에 적어진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은 여기서 가능한 IJ, K 값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은 최종 결과를 밑에서 쭉 한번 봐보면은 이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IJK의 모든 값들에 대하여 F의 IJK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커다란 직육면체를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잖아요.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진 직육면체를 다 이렇게 합쳐줬단 말이야. 합쳐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직육면체의 함수값을 다 합쳐준 것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다 함수값들을 다 합쳐주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죠. 이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요 뒤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곱해주고 난 다음에 nx, ny, nz를 무한대로 보내줘 버리면은 이 커다란 직육면체를 작은 점 직육면체로 다 갈라갖고 그 작은 점 직육면체의 함수값에다가 작은 점 직육면체의 부피 dx, dy, dz를 다 곱해가지고 더해놓은 것이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먼저 Z로 적분을 할 적에는 X와 Y는 뭘로 둔다? 상수로 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Z로 적분해버리고 나면 이제 Z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상수가 되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X, Y를 Y로 적분을 할 적에 X는 어때? 상수로 두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X로 쫙 적분을 해 나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강조를 해. 왜 Z로 적분을 할 적에는 X, Y를 상수로 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 그렇게 상수로 둬놓고 이것을 일일이 다 전개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쪼개놓은 직육면체에서의 함수값과 그곳에서의 미소, 부피, dx, dy, dz를 곱해놓은 것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러면은 이제 실내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내의 전하 밀도 로가 로의 x, y, z 일적에 x는 0,1, y는 0,2, z는 0,1 구간에 대하여 총 전하량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공계통 학생들은 배우게 될 것인데 전하 밀도가 어떤 판 위에 놓여져 있는 전하 밀도를 면전하 밀도라 그래. 판은 말 그대로 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부피 속에서 들어져 있는 전하 밀도는 부피 전하 밀도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로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로로 표시되어졌다. 그 말은 단위 부피당 전하가 얼마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양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3차원에서 전하 밀도 로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이것은 자 부피분의 전하 Q는 전하 Q요. 그런데 이 Q는 어디에 들어있는 전하요? 부피 안에 포함된 그 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피를 미수하게 잡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D 타워 분의 DQ 그렇게 되어지겠죠. 왜 D 타워 분의 DQ가 되어집니까? 부피를 제가 지금 타워로 놓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미소량 D 타워로 잡아 놓으면은 그 미소량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도 미소 전하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D 타워 분의 DQ 그렇게 나타냅니다. 고로 여기에서부터 중요해요. DQ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 해놓고 D 타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 그러면은 그 작은 요소의 최적 부피 같은 말이야. 작은 요소의 최적을 이 전체 최적으로 다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드디어 여기에다가 적분을 하는 거야. 고로 여기에서도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내의 전하 밀도 로가 로는 x, y, z로 이렇게 나왔대. 그때 x는 0부터 1, y는 0부터 2, z는 0부터 1 구간에 대하여 총 전하량 q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총 전하량 Q는 인테그랄 DQ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 DQ라는 것 자체가 로의 D 타워잖아요. 그러면 로 적어주고 부피 요소가 뭐예요? DZ, DY, DX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DX, DY, DZ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Z로 적분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Z 구간이 0부터 1 구간이죠.
고로 가장 먼저 Z로 적분을 해줄 적에 Z 구간은 0부터 1. 그 다음에 Y로 적분을 해줄 건데 Y 구간은 0부터 2죠. Y 구간은 0부터 2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X로 적분해 줄 건데 X 구간은 0부터 1. 이것을 Z로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X, Y는 상수죠. Z를 Z로 적분하면은 2분의 Z의 제곱. 따라서 2분의 XY Z의 제곱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주고 dy dz.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Z 대신에 1 대입하고 나면은 2분의 XY만 남죠. 고로 2분의 XY 해놓고 dy dx 해주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줬죠. 여기에서 2분의 1은 앞에다 끄집어내놓고 x는 상수로 놓고 y를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2분의 y 제곱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 놓고 0부터 2까지다 그 말이에요. 적분 구간이.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과 이것은 4분의 1, y 제곱은 2 대입하면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고 x만 남네. 고로 0부터 1까지 x의 dx는 2분의 1이 되어지겠다. 수학에서는 그냥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f의 xi, yj, zk하고 증육면체의 면적요소 델타 z, 델타 y, 델타 x를 곱해줬잖아요. 이렇게 곱해줄 적에는 이것이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볼 적에는 이 f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바로 부피 전화 밀도가 되어졌죠. 거기에다가 면적 요소를 이렇게 곱해줘서 다 합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삼중적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잡으셨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